남자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소름 끼치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자기 차가 도랑에 뒤집혀 있었던 거예요.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렴풋이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옆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낯선 남자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프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남자는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제프한테 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야 제프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다는 걸 떠올렸죠. 근데 눈앞에 남자를 보니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프는 속으로 다행이다. 이러면 배상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어째서 둘 다 멀쩡한 걸까? 남자가 제프한테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더니 제프도 그때 분명히 머리를 세게 부딪혔던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마 자기한테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지만 옆에 남자 생각은 달랐어요. 어쩌면 둘 다 이미 죽은 거 아니냐, 지금 남아있는 건 영혼뿐인 거 아니냐는 거였죠. 이 말을 들은 제프는 말도 안 된다며 서둘러 차로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 안에서 자기 시신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했어요. 반면에 남자는 아주 침착했죠. 옆에서 아무리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해도 제프는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프가 이렇게까지 현실을 부정하니까 남자는 아예 제프의 시신을 차 밖으로 꺼내놨어요. 똑똑히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였죠.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제프는 이제 살았다 싶어서 곧장 달려가 차를 세우려 했어요. 제프가 행인을 안내하는 동안 옆에 남자는 계속 말리고 있었는데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행인이 제프의 시신 앞에 쪼그려 앉더니 지갑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프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로 자기가 안 보이는 건가? 제프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남자는 유유히 차로 돌아가 버렸고 제프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정말로 자기가 죽은 게 맞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흰 눈은 천국으로 가는 징조라고 하잖아요. 제프는 곧 천국에 갈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남자가 나쁜 짓 한 적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프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를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인 기억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의 눈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당시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고통을 끝내준 것뿐이라는 거였죠. 그러나 남자의 생각은 달랐어요. 제프는 10중 8구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폭발음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인지 몰라서 뒤돌아 자세히 살펴보니 눈앞에 하얀 문 하나가 나타나 있었어요. 둘 다 깜짝 놀랐죠. 설마 이게 전설 속 천국으로 통하는 문인 건가? 그런데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뒤쪽에 빨간 문이 하나 더 나타난 거예요. 문이 두 개나 동시에 나타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혹시 두 사람이 가야 할 곳이 다른 걸까요? 불안에 휩싸인 제프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져서 허공을 향해 다급하게 참여를 시작했어요. 옆에 남자는 비웃듯 조롱만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프가 퍼뜩 정신을 차리더니 남자를 밀쳐내고 먼저 하얀 문으로 향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옆에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죠. 역시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문이 두 개 나타난 이상 두 사람의 행선지가 다른 게 확실하다고 단언했어요. 제프는 그 말에 혼이 빠질 지경이었고요. 한편 남자는 의기양양해져서 이제 곧 떠날 거라는 듯 여유를 부리며 제프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자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무슨 착오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방향을 바꿔 다시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반응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남자가 완전히 멘붕이 왔죠. 옆에서 제프가 얼른 다가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위로했어요. 바로 그때 뒤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남자는 경악했죠. 여자아이는 단번에 가해자를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제프한테 치이기 전에 자기도 사람을 쳤던 거예요. 그가 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아이였던 거죠. 그제야 제프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 문은 여자아이를 위해 준비된 거였어요. 여자아이가 서러운 목소리로 엄마 아빠 어디 있냐고 물었고 제프가 착한 마음에 다가가 달래려 했는데 아이는 경계심이 강했어요. 제프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아이가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제프가 깜짝 놀랐죠. 아이의 비명소리에 옆에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번쩍 안아들어 문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과연 아이는 문 안으로 사라졌고 두 사람은 허탈함을 느꼈어요. 미처 반응할 새도 없이 하얀 문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죠. 역시 하얀 문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련을 남긴 채 빨간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지옥으로 간다는 게 제프한테는 공포 그 자체였죠. 그곳에서 대체 뭘 마주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제프는 갑자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기습을 감행했어요.